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무리수 범위로의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이제 실수 범위 전체로 지수를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수를 이용한, 즉 반복 곱셈을 이용한 몇 개의 문제를 좀 살펴보고 지수 단원, 소단원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무리수 범위로의 지수의 확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러분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엄밀한 논리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어, 무리수 사이에 유리수가 무수히 많고 유리수와 유리수 사이에 무리수가 무수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그 수직선상에 무수히 많은 점을 찍을 수 있다 정도로 상상을 하는데 그쳤던 것 같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요 2의 요 수의 값은 어느 하나도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수가 뭔지 우리는 계산하기는 참 어렵죠. 자, 그래서 공학도구 등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을 쭉 해보면 해볼수록 어떤 값에 가까워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가까워지는 값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보면은 2의 파이 거듭제곱, 자, 이런 애도 있을 거고, 2의 루트 3제곱도 있을 테고, 많죠. 2의 마이너스 루트 5제곱, 이런 것도 있을 테고. 자, 다 값이 하나씩 다 짝이 지어질 거예요. 분명히 하나씩 짝은 지어집니다. 자, 어쨌거나, 그래서 지수로 하는 수가 이렇게 있을 때, 수는 하나씩 다 짝이 지어지죠. 그 사이에 또 점이 뚜루룩 있을 테고.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의를 한대요. 자, 같은 방법으로 임의의 무리수에 대해서도 이걸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확장이 되면은 요 지수를 가지고 함수가 되는 관계를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걔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라 조금만 그 궁금증이 있더라도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자, 그러면 요 경우도 우리 성립할 것 같은 지수 법칙을 써보고 나서 확인학습 문제 한 3문제 풀고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여기서는 유리수 지수 확장처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없네요. 자, 그런 게 있다라고 믿으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A에 R, AS. 자, 그러면 S제곱.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성립했죠. 합에 대한 이 곱이 지수의 합하고 관계가 있고, 이렇게 나눗셈이 지수의 차랑 관련이 있었고, 이렇게 쓰면 지수의 곱이 계산이 되는 거죠. 거듭제곱에 이 지수의 곱이 또 붙은 형태. 그 다음에 요거는 두 수에다가 거듭제곱, 두 수의 거듭제곱이 요 하나의 거듭제곱에 요 하나의 거듭제곱을 또 곱한 거죠. 자, 이 비슷하게 성립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식을 간단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식을 간단히 할 때 여러분들이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 부분은 밑을 같이 해야 된다는 점이죠. 자, 49분의 1이랑 7은 밑을 7로 통일하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7의 3루트 5제곱 곱하기 7의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으시겠죠? 이제 자연스럽잖아 이거는. 그래서 7의 3루트 5 마이너스 4루트 5 이게 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의 마이너스 루트 5 제곱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4번 2랑 4는 밑을 2로 통일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2의 2루트 5 그러면 2의 2루트 5 더하기 6 마이너스 2루트 5
자, 그러면 2의 6제곱이 돼서 산수를 잘했더니 64가 되었죠. 자, 잘하셨어요. 자, 6번도 우리 한번 풀어볼까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두 개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두 개가 있으니까 4의 2루트 3, 루트 3, 5의 루트 3분의 1, 루트 3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4의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5, 1. 자, 그러면은 요거는 또 2의 제곱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5 하면은 얘는 40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창의융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이것도 읽기 자료 소개를 할까 생각은 했는데, 짧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일부는 경험을 이미 해봤을 수도 있는데요. 음을 조율하는 데서도 반복 곱셈의 비밀이 숨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재발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기타의 조율을 해봤다든지 악기 연주 전에 흔히 튜닝을 많이 하잖아요. 그 튜닝이라는 게 그 음에 맞는 그 음정에 맞는 음이 바르게 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를 기준으로 잡고 그 음률을 쭉 줄의 길이에 따라 가지고 길이나 줄의 탄력이나 이런 것 등등에 맞춰서 이렇게 음이 다르게 나잖아. 근데 그 음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은 화음이 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음정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맞추는데 이런 이론이 숨어 있다는 거죠. 자, 음파의 주파수가 높으면 높은 소리가 나고 주파수가 낮으면 낮은 소리가 난대요. 그래서 헤르츠. 그래서 12개의 반음으로 이루어져 있대. 그때 이때 인접한 두 음 사이 주파수의 비는 일정하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은 그 음의 2배의 주파수를 갖는데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아노 중앙의 도 음보다 반음 3개만큼 낮은 라 음의 주파수를 F0라고 하고 이보다 한 옥타브 높은 라 음의 주파수 얘를 F1이라고 하면 F0는 220이고 F1은 440,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는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러면 활동 1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올림라음. 그러면 올림라가 얘죠. 그죠? 올림라음의 주파수가 이보다 반음 낮은 라음의 주파수의 A배라고 합시다. 여기도 있죠. 여기 A배가 난대요. A배 차이. 그러면은 요는 A배 차이가 나겠죠. 요거는 A 곱하기 A 차이가 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정확하게 도달하면은 얼마의 차이가 날까요? 자, A의 12배 차이가 나겠죠? 그죠? 쭉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F1 나누기 F0는 F1 나누기 F0는 A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F1은 F0의 A 12제곱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활동이 어떤 음보다 한 옥타브 높은 음은 그 음의 2배의 주파수 가짐을 이용을 합시다. 자, 그러면은 활동 1의 A를 구해볼 수가 있겠죠. 정확한 값은 대략 모르겠지만 정확한 값은 몰라도 대략적으로 1.06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A는 2의 12제곱근이 되죠. 그래서 즉
A는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동 3. 주파수가 440Hz인 라음보다 반음 3개만큼 높은 도음의 주파수를 F2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도음은 A 세제곱배가 나는 거죠. 요것에 비하면 A 세제곱배. 그죠? 이때 얘를 F2라고 해보자는 거죠. F2. 자, 그러면 여기를 F2라고 합시다. 여기 F2. 여기 F2가 아니고요. 자, 하여튼 그러면 F1은 440이고 A는 이렇게 구했잖아요. 그래서 F2는 A 세제곱 곱하기 F1이 돼서 12A 세제곱 곱하기 440. 자, 그러면 얘는 대략적으로 1.06이고요. 요 산수를 대략적으로 하면은 523.25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런 음계에도 반복 곱셈이 숨어 있음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세한 것은 인터넷 검색 생활화로 알아보시고 또는 음악 이론 책도 보셔도 좋고, 그럴 여력이 좀 안 된다 싶으면은 독서 PDF가 곧 공개될 거예요. 독서 PDF에 종합 갈래에 해당 지문이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문제 해결 학습을 진행한 후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자, 문제 해결 학습. 자, 밑이 서로 다른 조건이 주어진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자, A가 양수고 B가 양수고 X도 절대로 0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는 항상 성립하는 게 있죠. 이렇게 B의 X분의 1제곱이 성립한다는 거죠. A가 이렇게 된다는 게 성립을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는 A의 X제곱, B의 X제곱, C의 X제곱 모두 다 T로 넣을 수 있어요. T는 항상 근데 양수여야 됩니다. 양수여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아니면은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첫 번째 조건식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자,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실수에 대해서 요 값을 구하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요 조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식을 변형시키면 이 값을 구하러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뒤에 배우는 내용을 이용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은 지금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해결해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48은 그러면 32의 x분의 1이죠. 근데 32는 2의 5제곱이고 여기 x분의 1이니까 2의 x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9의 y제곱하면 64가 되죠. 그래서 9는 64의 y분의 1제곱이 돼서, 근데 이거는 2의 6제곱이 되고 y분의 1이죠. 그래서 2의 y분의 6입니다. 자, 근데 여기는 3의 제곱이죠. 자, 근데 우리 여기 이거랑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거 한번 살펴보시면은, 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3이 되려면은 2의 y분의 6의 2분의 1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2의 y분의 3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2의 x분의 5 마이너스 y분의 3. 자, 그러면 2의 x분의 5 나누기 2의 y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의 x분의 5는 얼마라고 구했어요? 48이라고 구했었죠. 그 다음 얘는 얼마라고 구했어요? 3이라고 구했죠. 그러면 구하는 값은 얼마? 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학습 우리 같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까요? 자, 확인학습도 우리 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면 여기에
2의 x제곱 하면은 25가 나오니까 이렇게 둘 수 있죠. 그러면 2는 25의 x분의 1제곱. 그러니까 루트 2는 5의 x분의 1. 자,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되겠죠. 3의 y제곱은 25. 자, 그래서 25y분의 1. 자, 그러면 루트 3은 5의 y분의 1. 자,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하면은 요 지수 법칙에 의해서 나오겠죠. 자, 그러면 루트 2, 루트 3 하면은 루트 6이라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자, 어때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번엔 조금 수준이 높여서 문제를 3문제 정도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발전사 한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양수 x에 대하여 이 식이 성립할 때 이 식의 값을 풀이 과정과 함께 구하라고 하네요. 첫 번째. 자, 그러면 요 주어진 식들을 제곱 또는 세제곱 하는 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좀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 이렇게 계산된다는 건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잘 알 거예요. 16이 되죠. 자, 그래가지고 x 더하기 x분의 1이 18이 됩니다. 자, 두 번째 x 3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의 세제곱을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x 더하기 x분의 1 더하기 3 x 3분의 2 x 마이너스 3분의 1 우리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x 더하기 x분의 1은 아까 결과가 나왔죠. 그죠? 3 x 3분의 1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1. 자, 우리가 구하려는 건 이거잖아. 그지? 자, 이게 공통부분이지. 그러면 공통부분을 이제 치환하고 3차 방정식 풀면 되겠죠. 그죠? 푸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차근차근 한번 해봅시다. 놔두면은 요거는 얼마랬어? 18이 됐잖아. 그지? 그러면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18은 0.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하니까 이렇게 나오잖아. 따라서 t는 3, t는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i 루트 15. 근데 요거는 허근이니까 빼야지. 그런데 x 3분의 1 더하기 x 3분의 1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은 0보다 크니까 구하는 값은 얼마? 3. 그죠? 이때 실제 요 x가 존재함은 여기서부터 이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하고 하면은 요것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요식 변형시켜 가지고 나오는 2차 방정식의 근은 총 2개가 있어요. 자, 근데 그 중에서 한 개는 요 조건의 요 식과 이 식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하나의 값만이 유일하게 만족시키는데요. 그 값이 요 값이 됩니다. 자, 이 값을 제외하고는 만족시키는 값이 없고요. 이 값을 실제로 여기 대입을 하면은 3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 근호를 풀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합니다. 자, 근데 실제로 그 값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성립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출제자를 충분히 믿으셔도 좋습니다. 자, 혹시나 이거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자, 만약에 성립하지 않는다, 다른 방법으로 풀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문제는
오를 가능성이 높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문제가 성립함에 대해서 사실 서술형 답안에는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자, 이 정도만 포함시켜도 됩니다. 지금부터 한 얘기는 사실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를 찍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문제 길을 찾아겠는데 찾는 길이 없으면은 이상하잖아요. 그죠? 찾는 길이 없는데 찾아가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 성립합니다. 자, 이제 4번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4번은 좀 발상적인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접근하기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자, 경우 나누기부터가 이제 작업의 시작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다들 잘 쓰셨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A에 여기까지는 잘 썼을 거야. 그지? 그 다음부터가 이제 문제겠지. 자, 그 다음부터 n이 5의 배수일 때는 여기 하나가 지워지죠. 그죠? 이게 하나 지워지고 1분의 5의 배수 어쩌고 저쩌고가 될 건데요. n이 5k, k 자연수라고 합시다. 자, 아닐 때도 후에 살펴볼 거예요. 그러면 a의 5k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므로 a의 n제곱분의 5 값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 a가 이렇게 될 때 이게 자연수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5k제곱분의 1 거듭제곱 값이 자연수가 되기 ka 최소 값은 a가 30 이하이겠죠. 왜? a가 2 이상의 두 자연수고 5제곱수가 되려면은 2의 5제곱이 돼야 되잖아. 그치? 이때 k는 1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n은 5, a는 32 이므로 n 플러스 a n 플러스 a는 얼마겠어요? n 플러스 a는 의 최소는 37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n이 5의 배수가 아닐 때,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a의 n제곱분의 5 값이 자연수이려면 a의 n제곱분의 1 값이 자연수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죠? 근데 a의 n제곱분의 1 값이 자연수이기 위한 na 중 n 플러스 a가 최소인 것 구하면은 어떻게 돼요? n이 2고 n이 2면 되겠죠. n이 2, 그 다음에 a는 16, n이 2 이상이 됐잖아. 그래서 1은 될 수 없고 2가 가장 작겠지. 요게 가장 작아야 a도 작을 수밖에 없지. 만약에 n이 3이면은 요게 9제곱수가 돼야 되잖아. 어떤 수의 9제곱수가 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n이 커지면 커질수록 a도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이죠. 그래서 n은 제일 작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치? 이때 그래서 4제곱수 중에 가장 작은 게 16이지. 그래, 즉 2의 4제곱이지. 그치? 그래서 이때 n 더하기 a의 최소값은 18이죠. 따라서 1, 2에 의해 구하는 최소값은
18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학력평가 문제 등에서 자주 볼 수 있는 3점짜리 문제랑 비슷한 그런 유형인 것 같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제를 읽을 때 그 공식이 무엇을 의미하고 공식을 활용한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식이 이런 공식이 있다라는 것은 뭐 대개 한정도 개수가 어떻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자, 그러면 A 지역, B 지역 두 지역의 상황이 나오죠. 자, 그래서 두 지역의 상황이 이제 높이와 풍속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긴 대기 안정도 개수, 이렇게 관련 관계식이 주어졌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A 지역에서 지면부터 20m일 때 풍속이 7m/s, 그 다음에 B 지역이 H1일 때 4m/s 이렇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60m/s일 때 60m일 때 14m/s, H2m일 때 16m/s 이렇게 짝이 지어지겠죠. 이렇게 이항 대입을 차근차근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 지역, B 지역 두 지역에서 두 지역에 대해 가지고 알 수 있는 정보를 모두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해봅시다. H2 자리에는 60이 들어가면 되겠죠. H1 자리에는 20이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V2 자리에는 14, V1 자리에는 7. 그러면 1-2분의 K. 자, 그래서 2에 1-2분의 K 제곱하면 여기가 3이 되겠죠. 자, 요걸 기억이라고 둘게요. B 지역에서는 H2라고 두고 얘는 H1. 이때 각각 16, 4 이렇게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K. 그래서 요거는 4에 1-2분의 K. 요게 H2 나누기 H1이 되죠. 니은. 자, 그러면 문제의 조건과 기억 니은에 의해서 좌변을 먼저 계산합시다. 자, 그러면 좌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곱하면은 얘는 9가 되죠. 자, 그랬더니 9가 된대요. 자,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게 4의 1-2분의 K죠. 니은에 얘는 H2 나누기 H1이죠. 그러니까 H2 나누기 H1은 9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한 활용 문제에 이르기까지 지수를 활용하여 다양한 문제를 해결을 하고 마무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로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